네, 안녕하세요. 애니캐스트의 류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구매한 미5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은 제품이라서 그런지 조회수도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제일 높고요. 300회? 네. 그리고 네, 몇몇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 부분도 같이 리뷰를 하면서 몇 가지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펙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는요, 5.15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문인식이 지원되는 홈키, 그리고 좌우편에 메뉴 버튼, 멀티태스킹하고 백 버튼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물리키가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른쪽 편에는 볼륨 버튼, 전원 버튼 있고요. 위쪽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하고 그다음에 적외선 포트, 그리고 마이크, 2차 마이크,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피커처럼 보이는 마이크 하나와 스피커, 그리고 USB-C 타입 단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C 타입 단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뒤쪽에 보시면 손떨방 OIS가 들어가 있는 1600만화소짜리 카메라, 그리고 전면에는 왜 옛날에 HTC가 엄청나게 광고했던 울트라 픽셀이 들어간 400만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스펙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스펙 대비 혹은 뭐 하드웨어 대비 성능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전에 썼던 그 제품들이 뭐 소니 엑스페리아 Z1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갤럭시 S3라든가가 좀 전체적으로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 속평을 많이 받았던 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디스플레이가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는 매우 괜찮다. 일단 밝기도 밝고요. 지금 이건 자동 밝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밝아요. 네. 밝기도 밝고요. 그리고 색감 같은 것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또 한 가지, 굳이 이런 조그만 휴대폰에, 어차피 제가 이걸로 뭐 VR 기기를 쓸 것도 아니고 한데 이 조그만 휴대폰에 FHD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QHD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QHD가 아니라 FHD가 들어간 그 샤오미의 선택을 저는 좀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제 QHD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배터리 성능하고 CPU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QHD가 아니라 FHD가 들어간 샤오미 선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한데, 디스플레이 들어가시면 여기 컬러스 앤 컨트롤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엑스페리아 Z1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본인이 RGB 값을 다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설정 값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설정 값을 내놓든가 아니면 RGB 값을 직접 조정하게 해줬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예, 어쨌든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불만 없습니다. 대만족. 그리고 두 번째로 CPU인데 스냅드래곤 820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3GB 모델이고요. 스냅드래곤 820도 810만큼의 그 발열 이슈는 아니지만 활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샤오미 미5에서. 그 이유를 뭐 포럼에서는 이제 스로틀링이 걸리는, 그 성능 제한이 걸리는 수준을 높게 잡아놔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사실은 막 아무도 모르고요. 어쨌든 발열은 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켰을 때, 사자마자 저는 원래 좀 충전을 하는 편이거든요. 풀 충전해놓고 그 다음부터 쓰는 편인데, 사자마자 딱 켰을 때, 발열이 생각보다 좀 있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물론 이게 초기 부팅이고, 그리고 충전 중이었던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제가 3D 게임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열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카메라 바로 아랫부분, 이 부분에서 발열이 심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땐 심하진 않아요. 3D 게임을 할 때도 발열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발열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참고로 3D 게임을 별로 잘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게임을 안 하신다면 발열 이슈는 없다고 보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뜨겁지만 스로틀링이 걸리진 않아요. 네, 뭐 그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CPU 얘기가 나온 김에 어디 한번 벤치마크 돌려놓은 거 한번 볼까요? 네, 11만 9천 점 나왔고요. Mi5가 봅시다. 네, 원래 지금 여기에 나온 Mi5는 13,000점, 13만 점, 13만 점, 13만 점인데 11만 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Mi5는 아마 최고급판이겠죠? 뭐 아니면은 좀 더 최적화된 상태에서 뭐 벤치마크를 돌렸든가 그럴 거예요. 뭐 아무튼 CPU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편. 그리고 그 다음은 램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고급판인데도 불구하고 3기가 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샤오미의 세그먼트 구분이 이번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지금 세 가지 세그먼트로 나왔는데요. 일반판, 그리고 고급판, 그리고 세라믹 에디션. 세라믹 에디션이 제일 높은 상위 버전이에요. 세라믹 에디션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일반판은 CPU 클럭이 조금 낮아요. 대신에 램은 3기가 똑같아요. 고급판은 램은 3기가지만 CPU 클럭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내장 메모리가 64기가입니다. 그리고 세라믹 에디션 판은 램이 4기가예요. 그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그 애플이 램크루즈라고 부르면서 램을 많이 안 넣어줬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이번에 샤오미는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일반판이 3기가고 고급판이 4기가면은 이제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반판도 3기가, 고급판도 3기가, 세라믹 에디션을 사야만 4기가란 말이에요. 근데 세라믹 에디션이 5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중고나라에서 돈 좀 더 주고 그 민트급 S7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차라리 그 AS도 잘 되고 좀 믿음직한 갤럭시를 사지 샤오미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번 버전은.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세라믹 에디션에 한정된 부분이고요. 이제 그 이외에 뭐 일반판이나 고급판에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살만한 메리트는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가성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딱 가격값을 해요, 그냥. 그리고 배터리는 평균적으로 3시간 반에서, 적어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화면 켜짐이 가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모델들에서 워낙에 제가 배터리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엑스페리아 Z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성능이 너무 빨리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갔거든요. 근데 배터리 성능이 너무 빨리 줄어들어서 그게 문제였고, 그리고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배터리가 많이 안 갔고요. 교체형이긴 했지만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 상황에서, 저는 이제 LTE하고 3G를 번갈아가면서, LTE하고 와이파이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LTE인 경우에는 LTE를 전 되게 많이 써요. 한 달에 많을 때는 18기가까지 쓰고요. 적을 때는 한 12기가 정도 쓰거든요. 근데 LTE를 많이 쓴다는 걸 고려를 했을 때, 배터리가 이 정도 가면은 전 합격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사용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하루, 그리고 지금 제 휴대폰의 배터리가 17% 남아있는데요. 이 17%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루하고 5시간 정도 켜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저녁에 충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배터리는 적어도 30%는 집에 돌아왔을 때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잡단 설정들이 참 많아요. 이 설정 들어가시면 이 설정 창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건 매우 불만인데, 배터리 앤 퍼포먼스 들어가면 파워 들어가시면 여기 설정이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뭐 별 쓸데 없어요. 다 그 쓴다고 별로 이렇게 배터리 효율이 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그냥 성능 제한만 들어가는 느낌. 그냥 안 쓰시는 게 나아요. 뭐 스케줄 퍼포먼스, 스케줄 파워 언어, 저는 핸드폰을 별로 껐다 켰다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 파워에 보시면 몇 시간 남아있다 나오는데 이거 다 생구라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는 자동으로 HDR이 지원이 됩니다. HDR 오토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되게 깔끔하고 사진도 잘 나오고요. 색감도 좋고요. 네, 지금 화면으로 제가 찍은 사진들이 몇 가지 나가고 있을 텐데, 실내에서 찍은 사진이든 저조도에서 찍은 사진이든 아니면 실내에서 밝을 때는 요즘엔 다 잘 나오죠. 30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잘 나오는 시대에 당연히 잘 나와야죠. 실내에서 찍은 사진은 다 결과물은 괜찮은데, 이제 이거는 휴대폰 카메라인 거를 감안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이고, 이렇게 절대적인 퀄리티로 봤을 때는 당연히 DSLR 쪽이 당연히 낫죠. 이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저조도에서는 당연히 노이즈 좀 있습니다만은 블러가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봐줄만 하다 정도? 그래도 뭐 카메라에 있어서는 S7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지문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지문인식 빨라요? 누르면 바로 됩니다. 근데 노트5처럼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되고 눌러야 돼요. 또 하려니까 또 안 되네. 다시 이렇게 놓고 되는 게 아니라 되고 누르셔야 돼요. 되고 눌러야 되는데, 이 누르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바닥에 놓여있는 스마트폰을 제가 이렇게 해서 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열어야 되잖아요. 그냥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프로세스가 한 번이 더 추가가 됨으로써 그게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사소한 불편, 이런 것들이 지금 요 Mi5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이런 사소한 불편들이 조금씩 있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 키를 좋아하거든요. 소프트웨어 키는 들어가면 이만큼을, 소프트웨어 키가 들어간 만큼을 공간을 잡아먹는데, 얘는 하드웨어 키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공간을 잡아먹지 않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아래 점으로 되어 있어서 뭐 되돌아가기 키나 아니면 멀티태스킹 키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일체감이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 점은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 들어갔을 때도 홈 버튼을 터치만 하면, 설정에서 따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홈 버튼 따로 터치만 하면 홈 화면으로 나올 수 있게 해놓은 일체감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홈 버튼은 뭐 어차피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나머지 요 두 개 버튼들이 생각보다 인식 반경이 좁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이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무심코 사용하다가 왜 안 눌리지? 막 누르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전원키하고 볼륨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간의 유격이 있어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얘 볼륨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휴대폰으로 봤을 땐 괜찮은 마감인데, 그 정도로 막 거슬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이게 나름 그 한 회사의 플래그십이니까, 플래그십으로서 봤을 때는 좀 엄격한 기준을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근데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는 못한 마감,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제가 그 MIUI 버전 4를 V4를 사용할 때까지만 해도 안드로이드 앱 드로어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HTC 센스 UI라든가, 사실 그때는 삼성 터치 위주도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되게 무겁고. 그래서 HTC 센스 UI라든가, 아니면 아예 이제 좀 미려하고 뭐 화려함을 강조한 MIUI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핸드폰에는 깔려있으니까 쓰는 거지, 굳이 따로 깔아서 쓸 필요성은 지금에서야는 못 느끼겠어요. 뭐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애니메이션은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딸린다거나 이런 생각은 굳이 들진 않아요. 굳이 들지는 않는데, 뭐랄까, 특정 상황에서 가끔씩 렉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딜레이가 있지 않나? 그냥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은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홈 화면에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정에서라든가, 아니 설정 이동에서라든가, 메뉴 이동에서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에 살짝씩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못 느끼셨으면은 말고요. 어쩔 수 없고. 네, 이거는 패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저는 있는 걸 싹 다 지웠는데 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 지원되는 뭐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 뭐 기본 지원되는 어플이라든가 지금 그런 게 적어도 10개 이상은 깔려 있어요. 그 중에서 쓰는 거 계산기 정도, 계산기하고 뭐 리모컨, 미리모트 정도. 근데 그마저도 이제 저는 글로벌 롬에 맞다. 참고로 저는 글로벌 롬을 설치한 게 아니라 중국 내수용 롬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로 버전을 뭐 영어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미 리모트를 켜보면 한국어로 지원이 되긴 해요. 지금 제가 한국어로 오케이를 깔아놨는데 그리고 추가를 하면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번역이 완전히 안 됐어요. 뭐 영어 한국어로 바라지도 않아요. 영어로라도 나오지. 뭐냐 이게 뭐예요? 그 뭐 이게 내 중국 내수용롬이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중국 내수용롬이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장되어 있는 그 쓸데없는 어플들을 사용을 중지를 시킬 수라도 있게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지울 수라도 있게 만들어주든가 그 중에서 몇 개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꾸 지금 제가 사용을 못하게 키자마자 바꿔놨습니다만은 자꾸 다시 사용이 돼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이놈의 자식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설치가 돼요. 재설치가. 그러니까 이런 어플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굳이 쓰지도 않는 그 중국어로 된 어플. 그런 거 보기 싫으시면 이게 글로벌 롬도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기 싫으시면 중국 내수용 롬은 설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내수용 롬, 이건 내수용 롬만의 문제인데요. 미 스토어가 따로 여기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그 구글 서비스들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글 서비스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구글 서비스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미 스토어를 쓰기가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쓸 필요도 없고, 외국에 쓰는 어플도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비활성화를 시킬 수 없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리고 기본 설정,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제가 어플을 찾았어요. 그래서 설치를 누르면 바로 이제 플레이스토어로 넘어가잖아요. 그 기본 설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웹브라우저도 마찬가지예요. 웹브라우저도 그 어플에서 링크 같은 거 눌러서 웹브라우저로 넘어갈 때 기본 내장 웹브라우저로 넘어가요. 그거 중지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걸 자기네들 생태계 안에서만 놀게 만들어놨나? 이게 약간 애플스러운 이제 설정법인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나 모르겠어요. 물론 이건 내수용 롬에만 해당되는 문제니까 이게 싫으시면 글로벌 롬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메뉴 설정 메뉴는 노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노답이에요. 전 이렇게 난잡한 설정 창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삼성도 한동안 갤럭시 S3까지만 해도 터치 위즈가 진짜 난잡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지금 이 MIUI에 있는 그 설정 모음처럼 이렇게 뭐 분야별로 모아져 있었는데 그래도 MIUI는 더 심해요. 그 시절의 삼성 터치위즈보다 더 심해요. 지금 삼성 터치위즈는 아주 괜찮아요. 지금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갤럭시 S3 시절의 터치위즈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보다도 엄청 난잡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그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저 설정을 일단 들어가. 그러면 어디 쓸까 좀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가 네트워크 설정이잖아요. 그럼 신카드 설정에 들어가 있나? 없어요. 액세스 포인트 설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름하고. 그러면 VoLT? 아닌데? 데이터 로밍? 이것도 아닌데? 없어. 그러면 추가 설정이 있나보다. 추가 설정 들어갔어. 추가 설정도 없어. 이거는 그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없어요. 그럼 어디서 설정해? 자, 일단 세큐리티를 들어가요. 세큐리티를 들어가서 여기 심지어는 이름도 없어. 누르면 여기서 Set Data Usage Limit 누르시면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문화조차 안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중국어 나오고 있죠? 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게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 그렇다고요. 참. 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니 솔직히 이거를 세큐리티에 넣어 놓을 거면 바로 가는 단축키라도 설정에 넣어 놓든가. 아니 그게 솔직히 상식 아닌가요? 저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거의 5년가량을 사용해 오면서 그것도 스마트폰도 iOS를 애플 거를 쓴 적이 없어요. 뭐 아이팟 터치는 있었지만.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만 근 5년을 써오면서 설정이 이렇게 이상한 휴대폰은 처음 봤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제 그 다른 리뷰에서 설정창이 난잡하다 생각해서 얘기를 해서 그래 좀 설정하기 좀 어려운갑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하루빨리 고쳐야 될 MIUI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설정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배터리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요. 여기는 뭐 네트워크 설정이니까 넘어가고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요? 좋아 그러면 아래도 없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에디셔널 세팅스 들어가서요. 배터리 퍼포먼스 여기서 배터리 설정을 드디어 하실 수 있어요. 드디어 두 번이나 터치해서 메인 화면에서 두 번 터치해서 배터리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배터리 사용량을 보고 싶어요. 그럼 이거 또 눌러야 돼.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 하드웨어에서 배터리 얼마나 썼는지 보려면 하드웨어를 또 눌러야 돼. 그리고 배터리 사용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여기 위에 조그만 원형 버튼을 또 눌러야 돼. 이게 뭐예요?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배터리 설정 한 번 보려고 터치를 몇 번 한 줄 알아요? 그래, 흥분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설정 창이 너무 난잡해요. 이거는 정말 하루빨리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차일드 모드하고 Do Not Disturb 모드가 배터리 설정보다 더 중요해서 밖에 나와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티피케이션과 스테이스바가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월페이퍼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월페이퍼가 테마 안으로 들어가든가. 그리고 폰트도 마찬가지로 폰트도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텍스트 사이즈는 폰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너무 난잡하니까 설정을 하려면 인터넷 찾아봐야 돼요. 혹은 포럼을 들어가야 돼. 나 참. 아휴. 그래요, 뭐. 설정? 하면 되죠. 예.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MIUI 9버전? 지금 제가 칩이 7이니까 MIUI 8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MIUI 8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MIUI 8에서는 좀 고쳐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그리고 네. 너무 열을 냈네. 아우 더워. 씨. 그리고 디자인은 역시 뭐 옛날부터 디자인을 내세우던 MIUI답게 디자인은 뭐 괜찮아요. 수려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테마가 많은 거. 테마 스토어 있습니다. Get 테마 for free라고 되어 있는데 이 free 테마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몇 가지 없어요. 나머지는 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뭔지 모르고 뭐 이렇게 막 보시면 3BM 크레디트라 써있어요. 뭐야 이게? 3 크레딧? 한 3번 누르면 되나? 아니에요. 돈 내시란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테마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물론 이제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자 이런 유료 테마들을 설정을 해놓는 거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 그럴 거면 무료 테마라고 하질 말든가. 응? 참나. 그리고 무료 테마도 몇 개 없어요. 쓸만한 거는. 뭐 일단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미 크레딧은 한국에서는 아마 결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 부분 뭐예요? 쓸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건 저는 지금 무료 테마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괜찮아요. 몇 개 없긴 하지만 있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홈화면에서 설정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어플을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옆 칸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터치 오류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요. 끌어서 옮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옮기기가.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지금 거의 손가락이 화면 밖으로 나가야 어플이 다음 칸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이게 자동 정렬도 되게 웃겨서, 만약에 제가 이걸 들고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얘를 이 두 개 폴더 이 자리를 위로 옮기고 이 두 개 폴더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폴더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 그래. 그럼 폴더를 이렇게 위로 옮기고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그것도 이게 또 원할 땐 안 되다가 이렇게 원하기 싫을 때만 돼요. 또 아니 이게 도대체 설정을 어떻게 해놓은 건지 홈 화면에서 어플을 옮기는 게 전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뭐 이거야 이제 적응의 차이겠지만 앱 서랍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 폴더를 좀 만들어서 모아놓고 싶은 그런 건데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이 MIUI 런처가 너무 귀찮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기 귀찮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옮기는 게 너무 귀찮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냅두고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겠어요. 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서드파티 런처를 깔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혹평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깔려 있으니까 쓰는 거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설정도 해놓기만 하면은 이제 한번 또 찾아봐서 하기만 하면은 괜찮기는 한데 이제 굳이 이거를 다른 휴대폰에 깔아서 쓸 만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튼간에 총평을 하자면 하드웨어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 가격 대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뭐 가성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세라믹 에디션 모델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선 메리트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램 3기가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그 정도.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엉망이에요. 이건 엉망이에요, 진짜. 일단 충격과 공포 설정창부터 해서 이제 사소한 문제들이 하나씩 모여가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앱 드로어가 좀 불편하다든가, 뭐 아니면 뭐 캘리브레이션이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겹치니까 이게 점점 더 크게 아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안에 소프트웨어를 지금 잘못 넣어놔가지고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플래그십이란 그 스마트폰에 있어서 좋은 플래그십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그 좀 밸런스가 맞춰진 휴대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삼성 갤럭시하고 아이폰이 대단한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8착씩 배터리 빼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물론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만은 SD카드하고. 근데 진짜 사소한 몇 가지를 빼고는 밸런스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좋은 휴대폰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샤오미 Mi 5에서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이 모여서 그게 휴대폰의 장점을 깎아먹고 있어요.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 놓고 전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삼성이 미혹을 받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중국 회사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국 회사들은 하루빨리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런 점은 아닌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제조사에서 커스텀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사실은 순정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뭐 CM롬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 넥서스라든가 이런 몇몇 모델들을 제외하고는 다 제조사 커스텀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게 과도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덜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뭐 예를 들면 소니 엑스페리아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중국 제조사들이 이제 자기네들 런처를 넣고 이렇게 해서 좀 구글 순정하고 좀 많이 바꿔놓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휴대폰이 깎아내려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롬을 쓰고 싶은 파워 유저들은 다른 롬을 설치해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커스텀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것만으로 이 휴대폰을 깎아내리기에는 무리지만, 하지만 MIUI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이 문제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조사 커스텀 때문이 아니라, 물론 MIUI가 제조사 커스텀이지만 그게 좋았으면 이제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MIUI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버전 4에서는 장점이 그나마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만약에 사고 싶으신 분들은 딱 가격값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재를 뿌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지금 여기 강화 유리가 씌워져 있는데 강화 유리하고 케이스류하고 그 다음에 USB Type-C 케이블 있죠? 그거 리뷰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리뷰 때 뵙죠.